훌륭하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 싶은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바르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왜 한쪽으로 해석 분야처럼 가온 게 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건전한 좌우가 아니고 좌파 우파 개념으로 지금 정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직 정치가 나와서 다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고향은 여수에서 배 타고 2시간 가야 하는 낭도라는 조그만 섬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저는 따뜻한 고향인데 거기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어릴 때에 부모님한테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산다.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정신만 차리면, 뭔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차기 대통령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 중에 가장 못된 정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념 정치입니다.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예요. 정치 중에 가장 저질 정치가 적폐청산과 이념. 지금 나라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건 한 달만 조금만 해야 돼.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 중에 가장 더러운 정치가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예요. 정치 중에 가장 나쁜 정치가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입니다. 나라 발전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정치 중에 가장 비름굴 정치가 바로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예요. 정치 중에 가장 망할 정치가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합니다.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 건의한 사람을 강하게 질책하세요. 어떠면 옛날 같으면 능지처참해야 돼. 그런 놈은. 대통령 재임기간 짧은데 나라 발전시키도 보지 않는데 적폐청산이 그 정책입니까? 거기다가 또 이념 정책을 뒤집어 놓으니까 나라 꼴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 꼴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저희는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권유가 만들어낸 흉악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적폐청산 정책을 썼겠냐. 적폐청산을 아무쪼록 강조한 이완용보다 못된 새끼입니다. 그 새끼는. 그런 새끼들이 영원히 나를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건 정책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보복 정치 안 한다는 그 정신을 모르십니까? 적폐청산이 결국은 보복 정치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어제 불교계 스님들이 청와대 가서 가장 정중하게 말한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불교계도 훌륭한 스님이 참 많이 계시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스님들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 정확히 제가 이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스님은 훌륭한 스님이라고 봅니다.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는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놈의 정치 방법입니다. 아주 무식한 놈. 무식한 놈이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하는 것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제발 좀 바꾸십시오. 정직 정치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기뻐할 겁니다.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하면 첫째, 경제가 죽어버려요. 경제가. 뭐 죽어버린다? 경제가 죽어버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경제가 지금 바닥 아닙니까?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하면 갈등공화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갈등공화국 아닙니까? 갈등공화국. 갈등공화국. 뭐 좌냐 우냐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지랄이냐 뭔 짓거리입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옛날에 또 지역감정 한때는 또 해가지고 나라가 형편없었는데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하면 국론이 분열돼요. 그러나 또 분단된 국가 아닙니까? 아, 그것도 모르십니까? 분단된 국가에서 적폐청산 이념 정치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정치학 나와서, 정치학과 나와서, 그것도 모르냐고요. 정치학과가 뭘 어떻게 가르치간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법대 나와서 그것도 모르냐고. 서울법대 교수가 그것도 몰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게 뭡니까? 국론을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하면 정치가 안정이 안 돼요. 늘 강화문에서 뭐 적폐청산 뭐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하면 편가르기 정치예요. 편가르기. 네 편, 내 편, 네 쪽, 내 쪽, 내 진영, 네 진영. 엊그저께도 보니까 판사도 조선을 보니까 내 편이면 무죄, 상대방 편이면 유죄. 법이 이념에 따라서 판결된 그놈 것이 법입니까? 앞으로 대법원부터 싹 없애버려, 그럼. 그런 정치 편향적인 앞으로 판결 못하도록 대통령이 강하게 정책하십시오. 정직하게 공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욱이 거기에다가 적은 나라에서 빚은 산더미처럼 천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퍼주기 표퓰리즘 정책을 펴은 걸 보면 나는 국정자문위원들 싹 모가지에다 국정자문위원들 밥 퍼먹고 뭐합니까? 국정자문 좀 똑바로 하십시오 좀. 그 나물에 그 밥입니까? 국정자문위원들 뭐냐고 뭐고 있어. 대통령은 몇 년밖에 못하는데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성공하는 대통령. 대통령은 잠깐밖에 못하는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역사에 어쩐다고요? 길이 남는 대통령.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정직 정치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정직해서 좋은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정직 정치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권고합니다. 빨리 적폐청산과 이념 정치를 끝내고 정직 정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오늘 저는 정직 정치를 정신일도 하사불성으로 해야 된다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무슨 일인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일도. 자, 정신을 한 곳으로 모은다.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하사불성. 안 될 것이 없다.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뭔 이루어질 것 없다는 것이. 이것은 중국 남송 시대에 주의와 그 참 문인들이 문학 학문상 문답을 기록한 책인 주자어류라는 책에 나온 말로 대통령이 꼭 지도자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원래는 양기발처, 금석역투, 정신일도, 하사불성. 원래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양기발처, 이 말은 양기가 발하는 곳이면 금석역투, 쇠와 돌도 또한 뚫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신일도,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하사불성,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지향점을 갖느냐, 어떤 곳에 정신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데 내가 정신을 어디다 팔리고 있느냐, 거기에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어떤 의지를 갖느냐, 어떤 사고의식을 갖느냐, 여기에서 그 인생 결정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중요한 것 같아도 육신은 껍데기고 정신 즉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정신이 건전해야 돼요. 지도자는 정신이 살아야 돼. 지도자는 정신이 바로 돼야 돼. 지도자는 정신이 건설적이어야 돼. 지도자는 정신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잘 들어요. 정신적으로 건전한,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건강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아놔야 돼요.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이 건강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곁에는 또는 정신이 건강한 인격적인 좋은 인재들이 모아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청와대 보면요, 저질들만 많이 모아놓고 쓰레기만 많이 모아놨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나라 인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념 정치하다 보니까 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대통령 주위에는 애국심이 투철한 인재들이 포진돼야 돼. 정직한 인재들이 포진돼야 되고, 간신배나 한 맺힌 자가 많으면 안 돼. 성경에 보세요. 울분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그 울분이란 사람은 속에 칼을 차고 있거든. 그러나 울분을 가진 자는 어떤 면에서는 좀 정책적으로는 좋을랑가 몰라도 그 칼이 나온 게 사람을 찔러 죽여버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것은 군인들을 다 쓰지 않냐고 경제 전문가 그 당시에 김재익 씨를 썼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사람 쓸 줄 알더라고요. 절대로 그 당시 외무부 장관도 참 잘 썼다고 봅니다. 물론 아웅산 묘지 가서 어떻게 서거했지만은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인재를 많이 썼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치 살 길이에요. 인재는 우리나라 그냥 썩어 자빠지는데 다 이념적으로 자기 사람만 쓰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큰 계명이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루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은 정신일도입니다. 정신일도.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아무쪼록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정신 차려야 되지. 정신이 한마디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예수 믿어도 정신이 썩어버리면 다 썩어버려. 예수 믿어도 정신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정신이 병들어 보세요. 고쳐지도 않아요, 그것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은혜만 받는 거야. 이거의 문제예요. 정신이 똑바로 돼야 돼. 저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이제 환갑 넘고 나서, 아하, 이제 터득이 돼. 그렇구나. 저도 터득을 했습니다. 저도 환갑 넘고 나서, 아하, 내가 깨달은 것은 정직한 인생 사는 것이 나에게 자산이다. 그걸 알았어요. 정직 생활. 자, 그러면 정신일도 하사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첫째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정신이 똑바로 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이거의 문제예요. 그를 구하라는 게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모르고 그냥 율법 지킨 걸로 착각해 본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도 원래는 트레이닝, 훈련시키라, 기도 훈련시키라 그 말인데 육적 번역, 엉터리 번역, 토라 번역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늘 조석변이고 사람 마음은 일다절다 절대다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사람 마음은 한마디로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밥상 들고 문턱 넣으면서 몇만 번 왔다 갔다 며느리 마음에 바뀌는데 안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사람 마음에 변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 뭐 해야 된다? 정신일도에 정치하려면 늘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치하려면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지. 내가 한번 그냥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은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 세상 험하고 나 형편없이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러니까 정신일도 지도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는 내가 완전히 기도가 습관화돼야 돼요. 기도는 내가 체질화돼야 돼. 기도 중독이 돼야지 되지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기도가 되려면 언제나 서나 기도 생각. 그래도 될까 말까. 언제나 서나 미스김 생각 아니라 기도 생각.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두 번째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하려면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신일도 정치는 한마디로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예요. 한마디로 국민일념이죠. 국민일념. 국민사랑일념.
정신일도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정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국민의 마음을 통일시키는 정치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제일 해서는 안 될 정치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이념 논리인 진영 정치예요. 이건 절대면 안 돼요. 한마디로 제일 해서는 안 될 정치가 자기 편 만드는 정치예요. 자기 쪽 만드는 정치. 자기 지지자 만드는 정치. 그 망할 놈 비령물 정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사람은 순간에 바꿔져요. 뭐 그 사람이 영원히 그냥 좌파라고 좌파간대요. 막 좌파에서 우파로 많이 요즘 바꿔지더라고요. 또 우파에서 좌파로 가. 그러니까 아무쪼록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끼는 지도자가 돼야 돼. 모든 백성을 아끼는 어버이가 돼야 돼. 대통령은. 선정을 베푼 대통령은 모두 품을 줄 알고 아우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날은 연설 잘했어요. 그날은 나는 내가 반대한 사람을 다 품겠습니다. 강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언제든지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 많이 다 문재인 대통령 왜 그러십니까? 그 초심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훌륭한 참 역사에 길이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예민 정치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공정하게 한마디로 대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이념 정치 또 적폐청산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흐트러져 보게 다 그냥 끝장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직하게 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기에 남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하는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하려면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미쳐야 돼. 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친다는 말은 잡념을 없애고 집중한다는 말. 집중. 내가 집중해야 돼. 어떤 대통령은 좋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좋은 철학. 뭐 있어야 한다? 좋은 철학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나라를 한번 만들고 싶다. 훈민저금을 만든 세종대왕도 거기 미쳤으니까 나온 거예요.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 없어져 버리고 얼마 못 가서 연기까지 사라져버려요. 차기 대통령은 정직정치에 마음을 정직정치에 목숨을 걸어야 돼. 정직정치에 혼신을 다해야 돼. 정직정치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그래야 정직정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될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기는 정직정치로 세계에서 최고 나라를 만드십시오. 인류국가. 그런 사람 뽑읍시다. 차기는 우리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지금 민족의 호기가 오고 있어요. 민족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기회가 오고 있어요. 민족의 전성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붙들어야 될 텐데 이 기회를 붙들고 정신일도해야 돼요. 기회 붙는다고 된 거 아니야. 기회 붙들고 영봉해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또 정직 정치로 정신일도해야 돼요. 우리 좋은 옳은 길 참 정직 정치를 따라야 됩니다.
정직한 정치가 가장 바른 정치고 옳은 정치를 안 그랬습니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말아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차기 대통령만 잘 뽑으면 우리나라 앞으로 잘 살 겁니다. 남북 통일되고요. 몽골도 우리나라하고 연합국가로 통일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차기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됩니다. 구함에 좀 마치겠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할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 나가자! 뭉치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